자, 여러분, 밥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저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밥을 많이 먹었던 거로 자칫 쓰러질 뻔했습니다.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한번 강의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한조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교재 62쪽입니다. 치읓 부분이죠. 펼쳐보세요. 자, 치읓에 보면은 착이란 말이 있죠. 버금이란 말은 고유에서 보았듯이 어떤 아래입니다. 어떤이 1, 버금이 2. 착에는 그러니까 다음 식이고요. 착각 알아두시고 찰나는 순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을 얘기하고 반대말이 뭐겠더라? 영원, 그죠? 여러분 영원하다 할 때 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작하다, 이리저리 비춰 알맞게 고려하다, 참회. 윤동주의 참회록이 있죠. 또 여러분 유명한 루소라는 사람의 자서전에 참회록이 있습니다. 연결해 두고요. 참회, 이웃과 마음을 고쳐먹다. 채점 이어둡시다. 책망하다, 잘못을 꾸짖을 책이니까 꾸짖다, 책망하다. 척결, 잘 나옵니다. 척결. 척결하면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다. 척결, 비리 척결이라든지 부정부패 척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천거가 천거하다. 천거하다, 소개하여 뭡니까? 추천하다, 천거하다. 천명, 밝힐 천이므로, 그래서 드러내어 밝히다, 천명하다. 꼭 알아두고 천착도, 원래는 구멍을 뚫다 이런 얘기인데 학문 같은 경우에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을 천착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62쪽 한번 접근해두고 63쪽입니다. 철폐 연결하고 첨단, 뾰족할 첨이죠. 뾰족하니까 물건의 뾰족한 끝 이러지만 맨 앞장이라는 뜻입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첨삭, 원고를 첨삭하다. 그러니까 더할 첨, 또 뭡니까? 깎을 삭이니까 더할 건 더하고 깎을 건 깎고, 우리가 글을 적고 원고에 첨삭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첩보 연결하고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고요 공부할 때 지름길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애워 돌아가는 길을 애움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름길, 가장 질러가는 길인데 지름길 한조로 뭐랍니까? 첩경 그러죠. 첩경. 꼭 연결합시다. 체념할 때 살필체로 되어 있지만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그냥 순순히 응하는 자세를 두고 체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체념 연결해 두고 체포.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죠. 체포하다. 초빙 엮어두고 총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와 같은 매체를 총매라 그럽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총매작용임내라고 얘기하죠. 총매, 그다음에 총회, 최고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제초가다 할 때 사람인이 하나 더 있고요. 성체자에다가 우리가 다음에 최고 할 때 고할고자, 최고장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제촉장, 제촉. 어떤 일을 제촉하는 걸 최고라 그러고, 이 말고 우리가 가장 높다라는 의미에 여러분들 그 가장 높다, 가장 뛰어나다, 으뜸이다라는 말의 최고는 이렇게 높을 고자를 씁니다. 같은 최고인데 위에는 제촉하다는 의미다. 법률의 최고장 하면 독촉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분하고 동음 이어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추상 반대말이 구체, 그죠?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이 개념에서 공통되는 속성을 뽑아가서 관념화시키는 것을 추상화 이러죠. 추상적, 반대말이 관념적 이렇게 되겠죠. 추심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추이. 경과에 따라 변화해 나가다. 추이, 시간이 지배적인 원리입니다. 또는 그런 경향을 뭐라 그래? 추이래 그러죠. 자, 다음 쪽에 64쪽입니다. 추천 연결해 두시고 추호. 추호는
근데 우리가 가을털 그래요. 가을에 가을 추자. 털어 고자 털. 나의 잘못은 추호도 없다. 조금도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뀌는데 원래 가을털은 짐승이 가을에 털갈이를 하게 되면 털이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이를 두고 비유해서 추호란 말은 조금도, 조그만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한다 이런 말 알아두고 치열 연결해 둡시다. 치욕, 치가 부끄러울 치, 욕될 욕이니까 수치와 모욕을 동시에 일컫죠. 그 다음에 침몰, 칩거, 바깥 출입을 하는 거죠. 칩거하다. 뭐 시쳇말로 여러분 방콕 이런 말 있죠. 방에 콕 처박혀 있다를 방콕이라고 그러잖아. 칩거, 칩거에 준하는 한자성어, 유선 한자성어가 뭐겠더라?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문불출이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늘 밖에 있는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하죠. 외부 출입을 않는 것입니다. 자, 칩거와 유사한 한자성어가 뭐겠더라? 두문불출이다. 두문불출. 칩거와 같은 뜻이겠죠. 연결 좀 해두시고 돔닫기 이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역에서 피업이죠. 자, 하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자꾸 연습하고 또 반복적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여타의 어휘 능력도 말하자면 유사어, 반대어 같이 더불어 알아가는 이런 심원한 학습을 해나가므로 어느 사이, 그죠? 어휘의 뜻들이 자기 몸에 하나하나 붙어 있음을 느낄 겁니다. 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연결이 닿기 마련이죠. 자, 우리 기억합시다. 쾌거를 이루었다. 통쾌한 행위다. 우리 쾌척이라는 말도 있죠. 금품을 마땅히 낼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다. 쾌척하다. 타락자, 타락 공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자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왼자가 들어갑니다. 이 글자가 거의 엇비슷해요. 글자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죠? 자, 둘 다 땅으로 떨어지죠. 흑토부입니다. 부수가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둘 다 떨어지다는데 떨어질 훈이 떨어지다. 이 도금이 달라요. 요것도 다르고. 얘는 떨어질 타고요. 얘는 떨어질 추입니다. 그게 각각 말이야. 이 뒤에 락자를 이렇게 붙이면 떨어질 락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뭐가 되겠더라? 이건 타락이 되고요. 여기에 똑같은 락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추락이 되겠죠. 추락과 타락은 조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 어머나 3층에서 타락해서 이런 말은 없잖아요. 3층에서 타락해서. 그래서 이때 타락은 도덕적 윤리적인 추상어이고 추락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3층에서 추락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정신적 관념적에 쓰이는 타락과 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행위에 쓰이는 추락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모양새가 형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건 타자인데 여기 보면은 왼자가 뭐를 닮았다? 여기 티읕을 닮았죠. 그죠? 티읕을 닮았고 다음에 추락할 때 여기 조출추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치읓과 닮았다. 이래서 글자 모양과 도금 이걸 분명히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락과 타락 보세요. 탁견, 높을 탁이니까 탁월한 견해 뭐 이런 뜻이죠. 탁락하다, 뛰어나다. 탈로 할 때 로는 원래 이슬로인데 여기서는 드러나다. 탈로 그러면은 뭐다? 겉으로 드러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고요. 탄핵 소출은 앞에서 우리 52쪽에서 본 바 있습니다. 한번 52쪽 거기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인식하기 바랍니다. 탐관, 벼슬을 탐하다. 탐관 오리 있죠. 뒤에 있네요. 한번 연결해 두고요.
탐닉, 어떤 일에 굉장히 몰입하다,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탐닉이라 그래요. 자, 태업과 여러분 파업은 다릅니다. 우리 그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그죠? 태업은 게으를 태자예요. 게으를 태.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 태업이란 말은 여러분들 완전히 일을 업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태업은 일을 게으르게 이런 말인데, 태업은 일을 하면서 뭡니까? 바로 노동쟁의를 하는 것을 태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하는 건 태업, 그죠? 일을 합니다. 하면서 노동쟁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업은 완전히 일에서 손을 뗍니다.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고 쟁의를 할 때를 뭐라 그래요? 파업이라 그러죠. 파업 사태. 태업은 사태에 해당하지 않고 업을 하니까. 자, 이것은 파업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쟁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파업이 되고, 일을 게을리 하면서 뭡니까? 바로 쟁의 소송 같은 거 하는 것을 태업이라 그래요. 자, 구분 좀 해두시고. 통찰 연결해 두시죠. 통찰. 그리고 퇴고. 자, 밀퇴 두드리고. 당나라 시인 가두라는 사람이 얽힌 얘기입니다. 한유와의 대화에서 쭉 나오는 말이죠. 글을 다 짓고 나서 고쳐 뭡니까? 쓰는 행위를 통칭해서 퇴고라는 말을 씁니다. 한조사조 나오니까 우리 익혀두기 바라고. 다음 66쪽에 보죠. 틈입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 엿볼 틈할 때 보면은 틈입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문 사이에 말이 이렇게, 그죠? 말마가 들어있죠, 말이. 말이 틈을 엿보고 있다가 탁 튀어들어옵니다. 틈입. 그래서 이 틈입은 괴를 엿보다가 뛰어든 이런 얘기입니다. 괴를 딱 엿보고 있다가 탁 뛰어드는 것을 마치 말이 뛰어들어오듯이 틈입, 이런 용어로 쓰죠. 파견 알아두시고요. 파급, 어떤 일이 여파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파급, 파급 효과 이런 말도 쓰죠. 파악 알아두시고, 악이 쥘악입니다. 자, 파탄, 그 토질탄, 실사부죠. 파탄. 백관 엮어두고, 팽배. 그리고 폄하는 가치를 깎아내리다. 폄하하지 마라.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자, 평이, 폐단, 폐염 할 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변 쪽에 달월이 있으면 신체 기관입니다. 고기육과 같아요. 폐죠. 염이 이제 불꽃, 원래 이 도금이 염자예요, 염자. 근데 이건 어떻게, 염, 이응인데, 요렇게 써야 합니다. 원래 본음이 이응인데, 발음의 편의상, 폐렴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죠. 이런 걸 어머니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화름조라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소금에 해당해요. 화름조라는 어머니 현상은 한자어를 부드럽게, 우리 고요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응이다, 그죠? 리은을 리을로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을 뭐다? 화름조라 하고, 이 화름조된 것은 뭡니까? 폐염이 원래 도금이지만 소금화된 표기가 맞습니다. 폐렴 이렇게 쓰고 읽어야 됩니다. 이어두시고 폐렴 우리 보고 있죠. 포상할 때 보세요. 포상. 여러분 포자가 그 왼쪽에 인쇄가 조금 그렇긴 한데 길일포자. 원래 글자가 그쪽에 포상휴가라고 예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이래요. 글자가. 제가 한번 색상을 달리 써보게 될 텐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가 보알보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엄부죠. 엄부. 도금에 관장하는 엄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길일포자. 그러니까 이게 보고 여기 어디죠? 합하면은 길일포, 포상. 상줄상, 상상이라 그러죠. 자, 포상.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어려운 글자가 아닙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포상 엮어두기 바랍니다. 칭찬하여 권장하다, 상을 주다 이런 뜻이겠죠. 포착, 포촉이 아니라 포착. 다음 포평은 포평,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착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다. 폭주할 때 그 물들 주자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한꺼번에 몰리다. 폭주족 할 때는 달라요. 폭주족 할 때는 달아날 주자를 씁니다. 그죠? 전화로 주문이 세도하다, 주문이 폭주했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자, 표변은 표범의 무늬가 바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윤으로 한번 보세요. 마음의 행동 따위가 갑작스럽게 바뀌다. 이런 뜻도 표변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표지 중요합니다. 그 표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표지, 교통표지란 말이 있죠. 필두, 글의 뭡니까? 처음, 서두를 뜻합니다. 맨 처음 오는 글의 내용, 핍진 이어두시고. 자, 여러분들 10번에 떠풀이의 계문 이런 유형이 우리 토클 국어능력 인정시험 문제의 유형입니다. 떠풀이가 쫙 나오고 예문 들어갑니다. 그죠?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작업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일이나 공부 따위를 게을리하다. 또는 노동쟁이 행위를 하네. 겉으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하 그런다. 파업이 아니라 태업이라 그러죠. 2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그 티읕 부분까지 연결이 됐고, 이제 우리 그 한자어 마지막 부분에 티읕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하는 아래하고 야는 덜야니까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하야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런 표현 쓰죠. 하자 할 때 험을 하자 보십시다. 하자가 있다. 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게 왕왕이 들어갑니다. 지금 허물 하. 또 다르게 비슷한 결자 보면은 여기 나릴이 들어가게 되면 나오긴 똑같아요. 결자 모양에서 나릴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다? 결을다. 시간이다. 짬이다 이런 얘기. 여가 시간 할 때 그 다음에 또 사람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뒷부분이 뜻이 같아요. 모양새가 같죠? 요건 거짓가, 가장무도회 같은 거 할 때 거짓가, 결을가, 허물, 요건 하죠. 하자는 흠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할인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함축은 속으로 간직하라. 해익고 가려두고, 해학은 유머죠. 그죠? 악이 없는 웃음입니다. 해후, 뜻밖의 만나죠. 향연 할 때, 누릴 향자, 누리다. 할아버지께서 향연 몇 세시냐? 누린 나이니까 이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나이를 물을 때 향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살아계신 분께 향연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누린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락 연결해두고 향응. 자, 향응 제공하다, 융숭하게 대접하다. 현고, 원래는 고조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할 때 현고도 쓴다는 것 참고하시고, 현안, 달현자입니다. 달현. 그 달려있는, 그죠? 현안 같으면은 달려있는 안이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안을 말하게. 달현, 바로 그걸 현안이라 그래요. 현안. 안은 뭐 상안인데, 문제, 의제 이런 얘기. 현안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뭐 의논 중이거나 뭐 이런 안건을 일컬어서 현안이라 그럽니다. 자, 현황, 현재 상황, 협박을 해두고 협찬도 엮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극하면 가시, 나무의 가시, 형극의 가시밭길 이런 얘기 하죠. 호황, 반대가 불황이 되겠습니다. 홀대, 도금 조심하고, 홀대는 소리리 하다. 홀대가 아닙니다. 홀대입니다. 발음할 때 푸대접이죠. 화두,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 그 문제의 화두가 무엇이냐, 실마리가 뭐냐, 뭐 단서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 반대말이 축소가 되겠죠. 확정, 바로잡아 고치다. 황당, 반대말이 침착이겠죠. 침착하다, 반대말이 황당하다. 회례, 뇌물을 주고받다. 회자 중요합니다. 우리 회자할 때 날고기 회, 몰래자 이렇게 쓰면 날고기와 여기 불 위에 고기를 이렇게 얹어 있죠. 회자, 고기구이자.
날고기 구운 고기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즐겨 먹다 이런 뜻으로 우리 흔히 인구, 사람의 입에 인구의 회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다. 그 명문장이나 명식구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을 두고 인구의 회자다. 원래는 날고기, 구운 고기, 사람의 입에 널리 오르내림 이런 표현입니다. 자, 횡령. 횡령이란 말 조금 그러네요. 그렇지만 뭐 글자 한자는 좀 익혀두셔야죠. 가로횡자. 가로횡. 자, 이렇게 해서 가로횡자. 횡령하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횡령. 공금을 뭡니까?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을 횡령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효시 중요한 글자. 효시 보면은 울효자입니다. 입구가 있죠. 효시, 울효. 그리고 화살시. 울효, 우는 화살이라. 화살시. 자, 효시는 우는 화살이란 말은 사물의 시초를 뜻합니다. 옛날 봉건시대 때 성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뭐 전부 레이더나 전파, 정보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지만 그 당대는 그렇게 미디어들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에 옛날엔 봉수대, 봉화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 성마다 높은 산 쪽에 이렇게 봉수대, 봉화대를 설치한 그런 성읍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걸 설치지 못한 작은 성읍도 있겠죠. 이 작은 성읍에는 어떤 적이 침입했다 이런 유상시, 비상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 화살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살을 담는 통을 뭐라 그러냐면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화살통에 여러 순의 화살을 이렇게 다 놓아두고 어떤 한 화살에 있죠. 어떤 한 화살에 이렇게 붉은 비단의 그죠? 휘장을 딱 달아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뭔가 알려야겠죠. 그래서 아군 진지로 알리고자 여기 붉은 휘장의 화살을 가장 먼저 빼어서 신호탄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공중을 날면서 여기 붉은 휘장이 어땠습니까? 웅 하고 울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비롯되면서 효시예요. 우는 화살. 그래서 이것은 사물의 여럿 가운데 가장 먼저 시초를 효시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맹아라든지 또는 남상 이런 것들이 사물의 시초, 효시와 같은 뜻이니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훈장 이어두고 훈장추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훼손, 명예 따위를 손상하다. 다음에 휴대폰, 휴대전화 있지. 휴 하면은 휴자가 이끌 휴자, 손수가 들어가네. 자, 한번 써보죠. 휴대, 손수 이렇게, 손수의 변형자예요. 그리고 세추자 이렇게 들어가고 EN자, 휴. 자, 휴대. 휴대. 이끌 휴, 띠대니까 휴대. 몸에 진이다 이런 얘기죠. 이 한저 플러스 우리가 폰 그러잖아요. 휴대폰. 그지? 이 신조어는 한저 플러스 어떻게 영어와 결합한 신조어다. 휴대폰 이런 것들. 자, 다음에 흔적, 희생. 희생은 왼쪽에 변에 소가 있습니다. 그죠? 소는 뭐 살아있어서 밥 갈고 또 집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몸 바쳐서 고기로 우리들에게 뭡니까? 맛있는 먹거리 문화로 제공을 하죠. 자, 이렇게 살아 죽어 다 몸을 바칩니다. 희생이 소자가 왼쪽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고 힐란, 꾸짖을 힐. 자, 앞에서 힐책, 질책 구분했죠. 질책은 꾸짖어 나무라는 것이고 힐책은 잘못한 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다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뭐뭐는 어떠한 일이나 업적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사물의 시초. 강궁, 남상, 맹하, 각궁. 2번, 3번, 4번은 뜻이 같습니다. 사물의 시초. 그런데 무엇은 사냥에서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자주 쓰였어. 주로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말이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뜻으로.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울효화살시, 그죠? 공격을 시작하라 또는 적군이 침입했다. 이런 일종의 정보 표현에서 비롯되는 말인 효시가 답입니다. 물론 효시, 남상, 맹화가 같은 뜻이지만 이번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적절한 한자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2음절 한자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71쪽에 3음절 한자입니다. 바로 연결하면서 매듭을 하죠. 공공연, 그 공변될 공이 쓰였죠. 숨기거나 꺼리낌이 없다. 그대로 드러나다. 근데 공공연한 것은 공공연이 이런 얘기 하죠. 예, 근데 공연이 이런 말은 좀 이 빌공자를 써요. 공공연하고 공연 이런 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이 이 공연이 이런 말은 까닭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공공연할 때는 그게 공변될 공수죠. 숨김없이 꺼리낌이 없이 공공연히 알려진 소문이다 이렇다든지 공연이는 까닭 없이 실속 없이 이런 뜻이니까 한자도 다르고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공연불 알아두고요. 헛된 연불이죠. 입으로만 하는 공연불. 또 내용이 다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을 비유적으로 공지사, 남이 수고한 데 대해서 자랑해 주죠. 공지사, 구설수에 오르다 이런 말이 합니다. 금자탑은 쇠금자의 탑처럼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게 금자탑 할 때, 자, 이 쇠금이 이렇게 탑이잖아요. 금자의 모양을 땄습니다. 쇠금자. 자, 금자탑 하면은 그 모양을 따서 길이 후세에 남을 업적을 뜻합니다. 금혼식은 50주년 결혼이죠. 예, 은혼식은 결혼 25주년이고요. 급기야 마지막에 가시는 기라성 길이나 알아두고 낭적은 노익장,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이 점점 좋아지다. 노익장 과시하다. 단발마 임종을 달리 이러던 말로 숨이 끊어질 때 모진 고통을 뜻합니다. 도화살 엮어두고 등용문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71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를등이죠. 오를등. 용용자입니다. 용용. 등용문. 얼핏 여기에 대한 고사를 모르시는 분은 등용하는 문이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이 한자어는 등용문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 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하지방의 상류의 한 지명입니다. 왜 보면은 중국의 유명한 그 액션 스타 이연글 있죠. 이연글이 나오는 영화 가운데 보면은 용문객잔 있지 않습니까? 이 용문객잔은 바로 중국의 용문이라는 지방에 세운 뭐 찻집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명이에요. 용문 지방이 황하의 상류이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들였습니다. 여기 잉어가 많이 모여 자랐는데 얘네들이 그 빠른 물살을 헤앗고 용문 지방을 오르다. 그게 바로 등용문이에요. 그러면 용이 된다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면서 등용문은 후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입신 출세의 관문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죠. 잉어, 용이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알면서 여러분들이 고사도 익혀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등용문 연결해 두죠. 망중한 바쁠 망이니까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이죠. 자, 묵비권 문외한 할 때 한자가 그럴 때는 뭡니까?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물한자인데 물한 여기는 사람이란 뜻.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사람을 흔히 과부라 그러죠. 그 과부를 바로 미망인이라 그러는데 이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성차별로 놉니다. 왜냐하면은 남성 위주의 삶이 있죠. 그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다. 모든 게 남성 위주의 삶이니까 삶으로 비롯된 표현이므로 성차별이 내재한 단어다. 익혀두시고요. 미상불 아는 게 아니라 과연, 미증유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전대미문. 잘 힘들면은 전대미문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한자 찾아가지고 또 내지는 뒤에 가서 또 고사성어에도 나올 겁니다. 전대미문과 뜻이 같아요. 방명록, 방이 아름다울 방이잖아요. 따라서 아름다운 이름을 적은 기록.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그 방명록이 있죠. 그래서 그 축하의 글을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백안시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백안시. 반대말이 청안시입니다. 반기죠, 청안시. 경원시 하면 겉으로 공경하는 듯하나 속으로 배반하고 있는 경원시. 도회시 전혀 무시하죠. 이것이 여러분들 30배 11번 문제에 남았습니다. 백안시는 뭐다? 업신여기나 깔보는 것이고, 청안시. 블루 색깔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안시 하면은 매우 반가워하는 이 반대의 업이고, 그 외에 금방 얘기한 경원시, 도회시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벽창우란 말은 벽동과 창성지방, 저기 우리 북한 쪽이죠. 거기에 나는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고집불통이었는데 이런 고집을 두고 여기서 어원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융통성 없이 고집만 냅다 부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벽창호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벽창우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벽창호까지 연결하고, 복마전이 72쪽 상단부에 있죠. 복마 엎드릴 복, 마기마, 마기가 엎드린 곳 전당이다 이런 얘기죠. 나쁜 무리가 활약하는 곳 이런 얘기예요. 부덕불, 다음에 불안당, 사무사, 공자님 말씀 시경에 보면 시 305편은 뭐다? 그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 300의 편,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가 사무사의 뜻입니다. 사입이 유사하나 그러나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뭐예요? 짝퉁입니다. 짝퉁. 그게 바로 사입이에요. 영어가 아닙니다. 사입이. 한자고요. 사행심, 요행을 바라는 마음, 로또를 기다리는 마음, 어쩌면은 약간의 사행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상아탑 대학을 비유하죠. 신문고 읽어두고 심할서, 경위서로 순하라. 경위서로. 보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적은 문서를 심할서라 그래요. 식도락 언필칭, 말을 할 때마다 이러기를 영마살, 우리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이 영마살의 준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운명,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운명적, 그와 같은 운명을 영마살이 끼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동시는 요동의 돼지 이런 뜻입니다. 요동은 지방의 이름이죠. 요동 지방의 돼지. 여기서 비롯되면서 견문이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좌전관천 우물안의 개구리 이와 같죠. 요지경은 묘한 세상입니다. 한자 익혀두시고요. 의연금 연자가 내다 버리답니다. 그래서 의연금은 사회적 공익 등에 필요한 자선을 위해 필요한 돈을 내는 거죠. 의연금. 장사진할 때 사자가 뱀사자입니다. 뱀의 꼬리처럼 줄이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매표소에 예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임재범 씨. 그 콘서트에 예매 그 창구에 사람의 줄이 뭡니까? 장사진을 이루었다. 뱀의 그 꼬리처럼 이렇게 쭉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뱀사자가 들어간다는 말 참고하고, 정나라 좌우명 익혀둡시다. 철면피, 새로 만든 가죽. 그래서 우리 흔히 속칭 낯짝이 두껍다 이런 말 하죠. 그죠?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후안무치와 통합니다. 철면피, 뻔뻔한 사람이지. 아주. 자, 철옹성, 청백리 알아둡시다. 깨끗한 관리, 청백리.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 이 관리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또 청백리, 흰백, 맑을 청, 벼슬아치리, 청백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주 깨끗한 관리. 일찍이 우리 역사에도 황희정승 같으신 분은 아주 낡은 집에 살았더랬죠. 청백리의 삶을 추구하신 분입니다. 자, 출사표. 군대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을 출사표라 그럽니다. 일찍이 삼국사에 보면은 여러분 삼국지 제갈공명의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가 아주 그 명문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름이 높습니다. 파천황.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이루었다. 파천황. 편집광. 잘 보세요. 어떤 사물에 집착하여 몰상식한 행동을 예사로하는 일종의 정신장애인입니다. 저 사람 편집광적이야. 어떤 그 책을 편집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필요에 나라되고 하극상의 권한이 신분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상급자를 누르고 올라서는 그와 같은 행위나 일을 뭐라 그래? 하극상이라 그러죠. 하마평, 말에서 내리다. 하마석도 있지만 하마평.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관직의 임명될 후보자에 대해서 세상에 떠도는 소문. 야, 이번에 말이야, 우리 계장님, 이 국장님으로 성진하실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두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 하마평이라 언급합니다. 자, 함구령 알아두고, 해화. 해가 풀해죠. 여긴 이해하다. 어는 말씀어, 말을 알아듣는 꽃. 양귀비의 별명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해화 하면 양귀비의 별명이었더라 했는데, 오늘날은 미인 이런 표현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비유되었죠. 자, 홍일점은 남자 많은 가운데 여자 한 분을 뭐라 그래요? 홍일점. 여자 많은 가운데 남자 한 분은 청일점입니다. 뭐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후일담.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그 일에 일어난 뒤에 그 후에 벌어진 경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후일담이라 그래요. 그죠? 후일담. 우리 그 공지영 씨의 고등어 같은 이와 같은 소설은 노동운동을 한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몰입한 이런 사람들이 40, 50대 된 그와 같은 초점에 맞춰서 40, 50대 그와 같은 얘기들을 바로 노동운동가들의 후일담을 다룬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자, 후일담까지 세 글자로 된, 즉 삼음절로 된 한저 매듭이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접근할게요. 밑줄친 말에 떠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윤리를 모르는 그런 철면피,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타락한 사람은 뭐라 그래? 파라코라 그럽니다. 파라코. 우리 고요로는 남봉꾼 그러고요. 그게 파라코라 그러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철판을 깐 사람,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컬어 뭐란다? 철면피라 그러죠. 요지경, 주마등, 금자탑, 단발마 해석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의미로부터 또 짧은 글의 연결, 또 문맥에 맞는가 적절하지 못한가의 판단 능력, 이 모든 것은 어휘의 정확한, 특히 한자의 정확한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잠깐 여유뒀다가 이어가기로 합시다.